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제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불장 속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학습 목표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기존에 코린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코인 모르던 친구가 야, 이제 요즘 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다던데, 뭐, 코인들이 요새 또 많이 가격이 올랐다던데, 어떻게 사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신있게 뭐라고 대답하면 될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얘기는,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코인, 아니면 가상화폐,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불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걸로 다 불리는 것들이 해외에서의 딱 기본적인 명칭은 크립토 커런시거든요.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가 결국은 크립토라는 말을 잘라서 보면 이제 암호화한다. 암호화되어 있는데 커런시가 어떤 거냐면 결국 통화, 화폐 이런 개념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등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떠한 화폐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거래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먼저 좀 해줘야 된다. 암호화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새롭게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실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이번이 처음 생각하셨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이었죠.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볼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좀 들을 일이 있었지만, 가장 1세대랄까? 1세대로 우리가 최근에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언급된 게 박상기 이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 이런 것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건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2018년 1월 11일이었어요. 1월 11일이 어떤 정도의 분위기였냐면, 해외 및 국내 거래소가 이제 동일한 코인을 가지고도 동일한 코인의 거래 가격이 다른 가격이 다른 이런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한 20% 30%가 끼어있던 때였습니다. 즉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한 개 1000만 원을 주면 원화 기준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을 주면 1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국내 거래소, 그러니까 원화가 입금되는 거래소에서는 한 20, 30% 정도를 더 주고 샀어야 되는 거였어요. 1200만 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원화를 거래가 되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동일한 이러한 상품을 사는데, 달러가 거래가 되는 거래소 대비해서 20, 30%의 프리미엄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더 수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그렇게 폭발했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거래소까지 폐쇄하겠다. 국내에 지금 너희들 지금 현금 입금해가지고, 원화를 입금해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걸 사고 있는데, 이걸 이제 거래 못하게 우리가 거래소 폐쇄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난리가 난 거죠. 국내에서는 붐이 불어가지고, 이거를 해외에서 사는 가격보다 20, 30%를 더 주고 사고 있었는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부처 간 조율이 다랬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이제 폭락을 했죠. 이때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협의가 된 게 아니고 몇 시간 뒤에 나온 얘기가 기획재정부라는 우리 이제 가장 큰 또 이런 경제 부처에서는 발표에 반대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했는데 이러한 이제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었다고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협의가 없었다. 이거는 폐쇄까지도 이제 논의를 했을 뿐 조율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때리기 시작했으나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는 11일 이때가 당시에 업비트라는 저희 거래소가 2100만 원에서 1400까지 이렇게 700만 원이 한 30%가 빠지는 이런 사태가 발견했었는데, 이때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진짜 안 좋게 정말
사회 악을 막 진짜 바다 이야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고려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와 그럼 지금의 차이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을 한번 보시고 좀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실제 지금 현재 뭐 이때가 이제 2018년 1월 11일은 정확하게 아니고요. 1월 한 17일 그 정도의 시세인데요. 먼저 여기서 가격을 한번 대충 보고 가세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리플 같은 경우는 1,366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17만 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지금 가격인데, 비트코인은 저희가 지금 한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 그때부터 올랐죠. 오른 거고, 리플은 반토막이네요. 거의 지금 650원 하나요? 뭐 이 정도 지금 수준인데, 뭐 반토막인 거고, 이더리움은 지금 한 60만 원이니까 얘도 한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밑에 거 뭐 비트코인 캐시는 더 하고요. 비트코인 캐시 지금 한 30만 원 하거든요. 그럼 이제 7분의 1 토막이 될 거죠. 다 그래요.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현재 가치가 전부 다 그때 버블이었다, 그때 가장 이제 높았을 시점 대비해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닷컴 열풍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닷컴 열풍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1999년도 후반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인터넷이 저희 이제 광랜 막 날리고 이러면서 전체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www. 예를 들어 yahoo.com 닷컴만 달아버리면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는 이런 열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관련된 그 열풍이 결국 암호화폐 열풍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 관련된 블로그 글이에요. 이게 실제 최근 나온 글도 아니고 한 3년 전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조금 동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러한 닷컴 열풍이 있었던 이후에 결국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기업들이 나왔다. 그때 이제 버블이 생겨가지고 진짜 한 100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폭락을 해서 10개만 남기고 다들 이렇게 거품처럼 사라져갔지만, 결국 살아남은 10개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서점, 온라인 서점이 결국 아마존이라는 얘기죠.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 있고 가장 엄청나게 큰 최대 판매점이 돼 있고, 구글이라고 하는 그냥 웹서핑 업체가 저희 지금 구글을 빼고는 일상을 논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 있듯이, 그렇게 이제 옥석이 가려져서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닷컴 열풍 이후에는 옥석 가리기가 있었고, 그 옥석 가리기를 통해 가지고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한번 이런 버블이 일어나서 이목을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한번 충분하게 폭락이 있었고, 이제는 옥석이 한번 가려진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옥석이라는 놈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좀 보셨듯이 지금 시가총액이 달라지지 않았던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한 10개 정도의 순위들을 보여드렸지만, 첫 번째는 굳건히 이제 비트코인이 지키고 있죠. 아까 1300 정도였던 게 207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도 아까 130만원이었지만 한 반토막 정도 났지만 60만 5만원 수준이 되어 있고, 리플도 1300원이었지만 한 반토막 정도가 되어 있고, 밑에 것들은 좀 순위가 많이 변동이 되었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들어온 체인링크라든지 카르다노 이런 놈들은 실제 한 1, 2년 사이에 확 큰 애라고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거는 좀 제 이제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옥석은 가려지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옥석은 결국 이 세 가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서는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결국 뭘 사라고 해줘야 되는 건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뭘 사야 되는 건가? 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사실 거는 비트를 사라. 비트를 내가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비트의 비율을 줄이면서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아니면 좀 더 이제 공격적인 알트들 아니면 더 이제 신생 알트들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이유가 요게 이제 첫 번째 차트가 어떤 거냐면 실제 전체 그 우리 토탈 암호화폐 시장의 그 시장 규모입니다. 요때가 2018년 제가 말했던 아까 1월달 그쯤인데요. 요때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요거와 좀 비슷하게 좀 재밌게 볼 거는 뭐냐면 2018년 1월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코인, 그러니까 마켓캡에서 비트가 차지하는 도미넌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가, 요때가 가장 낮았어요. 30한 6,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100%였죠. 100%, 95%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17년 초까지 유지를 하다가, 이게 35%까지 줄어든 거예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는 새로운 이제 말 그대로 그 닷컴 열풍이 부는 거죠. 뭐 이제 뭐 아무 회사나 전부 다 .com을 붙여서 상장만 하면 이렇게 가치가 확 올라갔던 것처럼 이때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열풍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거품이 꺼진 이후에는 꾸준히 이제 비트가 결국 이제 전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독보적으로 유지를 하고 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가격 흐름이 물론 여기 전체 마켓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요때 18년 1월 시점에서도 당연히 이제 비트 가격도 엄청 올랐는데요. 물론 이게 근데 전체로 대비하면 35%, 36% 수준밖에 안 됐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마켓캡을 다 이제 벌써 제일 먼저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때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두드리는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번 또 유심히 볼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나스닥과도 비슷하게 그 같은 이제 기술주로 편향돼서 가고 있는 게 이전까지는 해도 나스닥이 뭐 항상 우상향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코로나 이후부터 올 1월부터 실제 그 나스닥의 움직임과 비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하루하루 일봉을 봐도 더 그렇거든요. 상당히 유사하신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 흐름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흐름이 왜 그 나타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여기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요 회사들이 이 회사가 실제 암호화폐를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독보적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그 BTC 그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림이 그 파란색이 토탈 홀딩 개수고 여기 황금색이 이제 실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올 1월부터 계속 이제 투자를 계속 해온 거예요. 개수를 계속 늘렸죠. 근데 이 개수를 계속 눌러서 이게 거의 한 10조치가 되는 겁니다. 단일 기업에서, 단일 투자 홀딩스에서.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그 거대 투자사들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 중에 가장 이제 기초자산으로 꼽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저렇게 큰 투자회사에서의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데 지금 이제 신생 처음 들어오시는 코인 여러분들이 메인을 제끼고 왜 다른 거부터 담느냐 이 말입니다. 즉 비트코인부터 일단 담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담으셔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없으시다면 최소한 조금씩은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투자한 거지.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신규 알트들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게 뭐 5배, 10배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는 실제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경마장하고 비슷한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꽤 뭐 자산을 많이 불렀지만 실제 포트폴리오 안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 그 영상의 목표라고 잡았던 게 그거잖아요. 신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지 뭐 이거였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사라 이겁니다. 이 말은
양쪽 다 해당되는 건데요. 새로 지금 들어와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판단해서 좀 이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물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은 뭐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거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단톡방도 이제 여기 영상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정보도 받아가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